공간 곳곳에 시간과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도 모르고 1년 내 알록달록하다지요. 동쪽의 벼락마을 동피랑과 복닥복닥 사람 사는 풍경에 싱싱한 바다의 보물이 생기를 띠는 곳. 하하, 그렇습니다. 여기는 통영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통영 바다는 고향 같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작고 아담하지만 여유와 낭만이 있고 그 속에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영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영이라는 지명도 지금 찾아가는 그곳에서 유래됐다고 하거든요. 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자, 삼도 수군 통제영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우뚝 버티고 선 건축물의 자태가 늠름한 장군의 기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적 제402호 삼도 수군 통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설명해 주실 해설사님이시죠? 네,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일반적으로 잘 아는데 네. 삼도 수군 통제영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삼도수군 통제영 설치되기 전에 예. 삼도수군 통제사직이 없던 직이었어요. 아, 예. 네, 이게 삼도라면 충청도 네. 우수영, 그다음에 전라도 우수영, 예. 전라도 자수영, 경상도 우수영, 경상도 자수영. 예. 예. 군영 체제가 다 갖추고 있었어요. 예, 예. 지휘권 통합 체제로 가려면 누군가가 맡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선조 임금님이 예. 없는 직을 전라자수사로 계신 이순신 장군한테 예. 너 가서 예.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맡아서 두 직을 겸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예. 예. 그래서 한산내전을 치르고 난 뒤에 1593년 8월에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죠. 말 그대로 삼도의 수군을 아우르던 곳. 맨 먼저 약 30여 개의 크고 작은 관아 중에서도 가장 장대하기 이를 데 없는 삼도 수군 통제영의 대표 건축물 세병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삼도 수군 통제영보다 네. 세병관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고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병관이 이 삼도 수군 통제영의 마치 그 심장 같은 곳 네. 같아요. 네. 네. 그 세병관에 대한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이라는 예. 군사 기지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어떤 역할을 할 만한 건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여기는 이제 임금님이 안 계시지만 네. 임금님이 계신 어우나 마찬가지인 이렇게 심장과 통역의 심장, 예. 삼도수군 통제영지 안에 어떤 심장과 같은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병관이만 이름의 현판을 걸고 예. 예, 그 기능을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기능은 뭐예요? 기능은 여기 제가 어우라고 말씀드렸죠. 예. 임금님이 계시진 않지만 임금님께 충성맹세 의식을 행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예. 여기 통영 앞바다에서 삼도의 수군들이 다 모여서 군사 훈련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객사 건물이면서 총지휘소 역할이죠. 지본부죠. 이 세병관 건물이 언뜻 보기에도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힌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조선시대 목조 건축물로 예. 세 곳이 남아 있는데 예. 서울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 경회루, 그다음에 여수 진남관, 진남관. 그다음에 통영의 세변관입니다. 이제 목조 건축물로서 가장 손꼽히는 곳이 세 곳이지만 가장 큰 넓은 마루를 자랑하는 것이 통영이에요. 기둥이 50개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가장 큰 건물이고 그다음에 그 두 곳은 한번 불에 소실이 됐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건립이 된 거고 통영은 1605년도에 건립한 그 건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전면 9칸, 측면 5칸의 단층 8짝 지붕으로 이루어져 당당하고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는 세병관. 씻을 세자에 무기병자를 써 은하수에 피 묻은 병기를 씻어낸다라는 평화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이름처럼 평화로운 바람 한 점 휘 불어다주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이게 들어와 보니까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사방이 확 트여 있다 보니까 마치 제가 장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요. 예, 여기 보니까 저쪽에 그 좀 높은 데가 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저 한 단 높은 단은 예, 예. 벌패단이라 하면서 전패단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예. 임금님이 안 계시지만 임금님이 계시는 공간. 자, 아무나 못 올라가는. 아무나 못 올라가죠. 아. 지금 이 마루에도 예. 우리 지금 여기 올릴 수 있는 건 영광인 거예요. 아. 그때 조선시대 때는 당상관 이상만이 이 마루에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당상관이라면 굉장히 높은 직책이. 정이품 이상 때는 분계를 가신 분들 많이 올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현판이 있어요. 네. 저건 뭐예요? 저거는 지금 말하면 인사 기록부라 보시면 되겠어요. 역대 통제사님이 예, 예. 208대 통제사님이 다녀가시는데 예, 계급, 예, 아래에 이름, 예. 그다음에 출신 지역을 기록해 놓은 인사 기록부라 보시면 되죠. 이 밖에도 역대 통제사들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 통제사빈궁과 수군들의 무기였던 창과 활, 대포 등을 보관하는 병고, 중국 사신들을 접견하던 백화당 등 각 관아의 세분화된 역할은 물론 체계적인 운영 방식까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음악 속에서도 작전을 짠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운주당이고요. 여기는 통제사님이 진물을 보시고 삼도에 있는 장수들을 막하 장수들을 불러서 작전 짜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통제영 안에 가장 핵심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마치 제가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 사적들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좀 허물어졌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삼도수군 통제영이 되면서 약 300년간 번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 조선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선전기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통영성안에 관청이 100여 채의 관청이 있었는데 그 조선전기 말살, 통영전기 말살 하는 정책에 의해서 다 성 무너뜨리죠. 관청들도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그 세병관 건물만 딱 남겨둡니다. 다 조선인들한테 일본인들의 정신, 무사도 정신과 일본인들의 말과 글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로 사용된 거죠. 만일에 저렇게 크거나 웅장하지 않았더라면, 작았더라면 또 모르죠. 그 복원할 때는 그 조선시대 때 그 관청의 수준이 한 30% 정도나 복원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금 현재 복원되어 있는 그 당시에 네. 30%다. 무려 300여 년간 조선 삼도의 바다를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한 삼도수군 통제영. 여기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12공방이라고 합니다. 12공방. 네. 삼도 수군 통제행을 찾는 관광객분들한테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통영에 오셨으면 적어도 통영의 삼도수군 통제행을 찾아서 이순신 장군의 공과 을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련해서도 그 애국심을 가지고 꼭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벼이 나간 산책길에 책 한 권을 다 읽고 온 기분이랄까요? 진득한 역사 공부를 끝내고 다시 들어온 통영 시내. 강구한 골목길에 자리한 자그마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통영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동네이기도 합니다. 통영 꿀빵, 충무김밥, 해물뚝배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는 그 중에서도 소박한 집밥 같은 통영 나물 비빔밥을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가지 밑반찬에 슴슴한 나물 대여섯 가지 올리고 두부 당국이 자박하게 깔려 나오는 통영 나물밥. 참 담백한 밥상입니다.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동양식 나물밥. 네, 밥이 좀 이렇게 좀 찰지네요. 네, 같이 숟가락으로 비벼야 됩니다. 다른 비빔밥하고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그 국물이 자박하게 당국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장이 그리고 전혀 없습니다. 맛이 정말 담백합니다. 그리고 시원한데요. 여름에 먹어도 정말 괜찮은 음식입니다. 보통 이 통영 헛제사밥이라고 하죠. 나물밥을. 나물이라는 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특출난 맛은 없어도 이 여러 개가 어울려서 아주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고추장을 넣으면 이 나물 특유의 담백함이 사라질 것 같아요. 고추장 맛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특별하진 않아도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라는 게 바로 이 나물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친근한 한 끼. 사실 이맘때쯤이면 통영 한산대첩 축제가 한창일 시기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역사의 현장을 많은 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축제가 아니더라도 삼도 수군의 기상과 이순신 장군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삼도 수군 통제행을 찾아서 저마다의 마음속 작은 축제를 열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통영 나물밥, 이 통영 나물밥과 함께라면 금상첨화겠지요?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는 잊어서도 잃어버려서도 안 될 소중한 역사의 산물. 수군들의 장엄한 위상이 서려 있는 통영에서의 하루였습니다.